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류된 지 불과 7달 정도면 제주 바다에도 오염수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본 정부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오염수는 편서풍과 해류를 따라 태평양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된 뒤 이 가운데 일부가 일본 열도 남쪽으로 돌아와 제주도를 향해 다가옵니다. 방출된 뒤 220일이면 제주도에 도착하고 동해와 서해까지 농도는 다소 옅어졌지만 우리나라 바다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오염수 방류 전에 제주도가 방사능 물질 감시와 선박 운항 통제, 수산물 채취와 유통 금지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환경관측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픽폭된 해양 생물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이 그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불러 항의하고 일본 대사와도 면담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남해안 5개 지자체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이미 예고한 바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한일 양국 법정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주민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해협 연안시도지사 회의와 환태평양 도시협의체에도 공동 대응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은 제주에서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제주 지역 각계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탈핵도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 일본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원희룡 지사도 국제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협조합장협의회와 어선주협회 등 4개의 수산단체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제주시 노영동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권장 정책에 따라 제주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력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까지 처음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종합경기장 주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 11일 처음으로 가동 중단됐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제주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모두 멈췄습니다. 화력발전과 LNG 발전량을 줄이고 풍력발전까지 출력 제한 조치를 했지만 제주 지역 전력 수요보다 전력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블랙아웃, 즉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한 건데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초과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광역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날 우리 전력 수요는 41만 7천 킬로와트인데 50만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운영되다 보니까 초과 발전이 예상이 돼서 태양광 발전 용량은 5년 전에 비해 5배, 풍력 발전 시설은 33% 늘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풍력 발전 출력 제한은 지난 2015년 3번에서 지난해 77번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37번이나 됩니다.
이번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태양광 시설만 가동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태양광 시설로 출력 제한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남는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재전송하고 화력 발전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력거래소하고 같이 에너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4월 16일 날 해저 연계선 역속뿐만이 아니고 개통 안정화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또 하고 하지만 현재 조성 중인 해상 풍력 발전 단지와 태양광 시설 규모가 적지 않아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전력 거래 자유화를 위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공원 내 1,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전직 공무원 A씨가 차명으로 사들인 뒤 분할 증여받은 정황이 의심되고 또 다른 2,500여 제곱미터 부지는 전직 공무원 B씨의 친인척이 민간특례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3년 동안 경매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의회가 문제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해 제주도와 제주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주요 관광지 곳곳이 인파로 북적이면서 방역수칙 준수 요구에 시비가 붙어 업주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체 손님 7명이 식당 입구에 서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5명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손님 1명이 마스크를 벗고 삿대질을 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주인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협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제 하루에 2-3건씩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3-4건씩은 꼭 있어요. 이제 욕하시고 가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이제 단체나 이제 여러 명이서 오시면 좀 무서운 감이. 지난 주말과 휴일 제주 방문 관광객은 7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3만 6천 명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유명 해변의 카페는 평일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 인근의 유명한 디저트 가게 앞은 수십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줄을 서면서 거리 두기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제주도로 많이 오다 보면 제주도 쪽에서도 확산세가 좀 우려되긴 하는데 이제 다들 이제 마스크 착용도 잘 해야죠. 상인들은 관광객이 늘어나며 모처럼 되찾은 활기를 반기면서도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속에 잇따르는 여행객 확진이 걱정입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중요하니까 좀 많이 오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수칙만 지켜주신다면.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의 상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관계자 748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4명 확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직업소개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수는 66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20여 명을 구한 파란 바지의 의인 택배기사 김동수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차례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이 심각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7주기,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를 돕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 승객 20여 명을 구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동수 씨.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의 시계는 7년 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홀의 상황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차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다 막혀 있는. 더 많은 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김 씨가 지금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만 수차례. 승객들을 남겨둔 채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약물에 정신을 잃어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주도는 4.3이 7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아직도 그분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거를 잊으려 해도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미안하지요. 돌아갈 때까지는 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겨운 시간은 생존자 가족도 마찬가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 됐습니다. 제 감정보다는 이제 남편 감정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또 딸도 또 저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 남은 생존자는 20여 명.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자세히 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삶을 한 이주 작가가 3년 동안 추적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기 위한 책 펀딩에는 2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고 작가 인쇄 일부와 북펀딩 수익금은 제주 지역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바뀌었지만 아직도 침몰 원인이 어떤 건지 몰라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탑승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고 또 겪어내고 있는 세월호 참사. 7년 전 그날의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 주길 생존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잊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을 내뱉었으면 그런 바람이죠.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김은남 한국마사 회장이 부정채용 시도와 욕설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최근 노보를 통해 김은남 회장이 특정 외부인의 비서실장 채용을 지시하고 어렵다는 보고에도 자문위원으로 계약하는가 하면 전직 보좌관까지 간사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김은남 마사 회장은 제주시 을선거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난 3월에 취임했는데 노조는 김 회장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도 일삼았다며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에 정박 중이던 3.2톤급 어선 한 척이 침수됐지만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침수 어선을 2시간여 만에 육상으로 인양했는데 높은 파도와 강풍에 침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판사는 어선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 한 항구에서 어선 주인이 자신의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해 휘발유 4리터를 구입한 뒤 50톤급 어선에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선주 선박 방화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제주지역 화물 기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지지 모임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생존자 24명은 참사 직후 정부의 졸속 진단으로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피해 진단과 진상조사를 통한 배상이 필요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